1분 더 줄게. 여기까지 보자. 이제 또 내가 또 우리 묘사 또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 대부분 다 연산으로 채웠고 나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8문제는 보컬의 문제인 것 같고 지난주 토요일 날 내가 했던 문제들 중에 되게 좋은 게 한 3, 4개 있었는데 오늘 내가 보는 것들도 좋은 게 좀 있다.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 잠깐 확인하지만 나중에 나중에. 내가 기출 중에 하나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짱나는 문제거든. 근데 이제 그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안 했더라고. 이게 2019인가 수능인가 9월인가 모르겠는데. 이건 어차피 기출이니까 유튜브에 찾아볼 필요 없다. 그 다 쓰레기 풀이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됐고 인축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근데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조금 더 유리하거든. 난이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6월 28번 정도 된다 생각합니다. 올해 나왔던 건 가장 어려운 정도 된다 생각합니다. 연습할 거는 많으니까 한번 봐봐. 14번 잠깐만 보자. 14번 보면 앞에 객관식 문제 3점짜리 중에도 두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지. 경북점 문제하고 좋은 문제인데 안 풀 거다. 어쨌든 앞에 중에도 두 개가 되게 좋은 문제야. 3점짜리 중에도 할 말 없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봤을 때 자꾸 말을 하는데 28을 그러니까 몇 번이 됐든 얘가 합성이 보이는데 이걸 n축을 어느 시점부터 쓸 수 있을까? 그거를 머릿속으로 굴려봤자 안 된다. 근데 네가 졸라 똑똑하면 처음부터 써도 되고 좀 하다가 써도 되고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갔는데도 안 쓰면 별로 장점이 별로 없어진다. 이게 항상 이런 태도거든. 문제가 이런 태도는 일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2 플러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여기 생겼고 2 플러스 sin x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 맞지? 근데 문제는 fx도 3차 함수거든. 그럼 이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가야 돼. 근데 이런 생각 누가 했다 치자. 했다 치자가 아니고 그냥 들어봐봐. 어차피 2 플러스 x분의 1은 극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 맞지? 문제 읽어보면 이제 극값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저거 필요가 없구나 저 새끼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새끼네. 결국 뭐만 하면 되냐 문제냐면 이게 여기에다가 이것만 하면 그림 게임 센스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려놓고 이것만 그려도 된다라고 나는 내가 지금 문제를 인식한 거야. 내가 이걸 왜 먼저 풀어봤냐면 그냥 내가 주민이를 어떻게 풀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험을 슉슉 해본 거야. 씩씩씩 계산이 엄청 복잡한 문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한 개도 안 복잡해. 한 개도 안 복잡해. 시간이 좀 걸려. 시간이. 그래서 이 문제 어차피 맞지? 어차피 뭐만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이거 뭐 이렇게 요리하는 거야. sorry. 2 sin x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받아들여줘. 오케이. 2 플러스 sin x랑 3참수 문제로 풀어가는 게 맞구나 정도는
인식은 되거든. 왜냐면 이렇게 가면 마음이 좀 편해. 마음이 좀 편해. 이제 가족분 보면 0 들어가는 항상 신경 쓰고 그 값이 되니까 그때부터 신경 쓸 필요 없고 순서대로 말했고 맨날 나오는 거 넘어가고 나조건 보면 첫 번째 그 값이 되는 x 좌표가 0이라고 했고 그때 함수 값이 얘라고 했으니까 땡큐 알러뷰 이걸로 풀게. 그러니까 이미 지금 트렌드하고 부합하다. 7년 전 문제인데 그럼 지금 트렌드의 문제지. 그 값이 존나 어려웠지만 이걸 보면서 뭐 내가 어느 정도 제한이 생기겠네. 그러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거든. 나 항상 똑같지. 나는 그냥 보고 함수관계 관계 말하는 거지. 뭐 부조하고 이거를 맞잖아. 그리고 시험장에서 잠깐 봤을 때 이것분의 1은 계산 쉽게 하라는 거구나. 뭐 그냥 느낌이 좋고 계산 쉽게 하라는 거네. 넘어가. 물어본 거 보니까 지프라는 거하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얘는 이제 내가 놓치지 않을 조건 중에 1선항하고 2아 F형은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 행동은 자 나는 개인적으로 봐봐요. 물론 해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행동을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잖아. 잘 봐봐. 이 조건 다시 한번 딱 봐봐. 얘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나마 얘가 출발할 건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했을 때 잘 들어봐. 28이나 30번을 대할 때 내가 딱 쪼아서 출발을 할 때 수학능력 시험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라고. 네가 머리를 돌려가지고 N축으로 문제를 시작 못하게 한다니까. 작년 30번도 봐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발점 다시 출발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을 정석대로 때리는 거야. 그럼 이제 딱 하지? 그 문제가 제한이 팍팍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문제를 만든다 아이가. 지금 계속 봐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작은 항상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몸이 매입은 딱 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미분 딱 해보는 거라. 도함수 연대면 지금 어차피 내가 지금 뭐 하겠노? 이거 0 넣을 거 아이가? 너무 쉽거든? 그럼 0 넣었을 때 얘가 제로가 되거나 얘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F'이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코사인 F형이 제로다 그러면 음수라는 사람이 이거 진짜 쉽구나. 내가 지금 여기다 코사인 별표 안 그려도 되는 수준이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알아서 해.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이지랄 해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얘가 논문과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쉬워. 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 그냥 알아서 해. 플러스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또는 이렇게 파이씩 커져가는 숫자가 안 된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가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하나 더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기다 이거 넣으면 이게 지금 얼마 2분의 5 되려면 맞잖아. 얘가 2분의 1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에다가 F0 넣은 게 2분의 1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존나게 많다 해서 내가 사실 봐봐. 내가 여기다가 다 꺼놨다. 어차피 또 사인 코사인 쓰이고 또 쓰이거든 저쪽에. 그래서 이거 쭉 꺼놓으면 될까? 얼마나 쉬운데. 근데 이러면 너 잘 하겠지만 사인 이게 사인 네가 해. 사인 함수에다가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잡것들 막 있거든. 잘못 말했다 미안. 2분의 파이, 2분의 5 파이 어려워. 마이너스 파이 빼기 6 다시 플러스 2분의 파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 좋겠다 다시 플러스 6분의 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땡큐 이거 하나밖에 안 되거든. 생쇼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죠?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함수가 일단 이 나가리다 이 나가리.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다 이거. 난 답은 기억 안 나도 이건 아닐 거라 생각했다. 근데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리면 되잖아. 맞잖아. 얼마나 좋아. 예를 들면 요렇게 있을 거 아이가. 막 가는 거야. 맞아. 나는 몰라요. 이거 좀 오바 같은데.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봐봐. 상황인식이 되잖아. 자, 그 다음 조건을 봐봐. 할만하다니까? 왜? 다음 조건 나를 보니까 뭐랬냐면 이거 PC했던 소리가 그냥 바로 넣으면 나온다. 자, 요게 2분의 1을 만족시킨다는 게 나오거든. 맞나? 그럼 선생님 합성함수를 n축으로 인식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왜 없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저한테 풀이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냥 써봤는 건데 뭔가 좀 더 편하게 느끼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라지 말. 돈 어떻게 할까? 내가 먼저 할까? 인정. 나라면 한 더 솔직히 말할까? 답을 훨씬 더 존나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졸라 빨리 찾을 수 있다니까. 장난 아니고. 근데 봐봐, 네가 시험장에서 이런 게 빨리 찾아진다. 나는 잘 아닐 것 같아. 그럼 예를 들 거면 당연히 어떤 예를, 이 인간을 미친놈아? 쭉 잡아라. 어디까지 가야 될까가 포인트 알겠나? 어디까지 가야 되겠노? 여기가 지금 어차피 6분의 파이 될 새끼야. 어디까지 가야 되겠노가 포인트 알겠나? 그거를 보면서 살살살살 잡아보는 거라. 그렇게 풀면 좋겠지.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잘 될까? 이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내가 봐봐. 이 포트폴리오를 먼저 적은 거, 이 병신이야.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것도 답이거든. 근데 이걸 내가 먼저 한 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이런 거 있다, 얘가. 보통 도요는 이럴 때만. 자, 저렇게 풀면 되는데, 내가 지금 잡아야 될 것들이 뭔지 몰래? 아, 뭐야. 이거 보지 말고 이걸 안 했다 치자. 안 했다 치자고. 봐. 그러면, 알파2, 알파5라는 게 그건 뭐야? 이거 어차피 0 말고 하나 더 근이 있긴 하거든? 그게 그 x 좌표가 두 번째 건지 다섯 번째 건지 모르거든 지금. 물론 두 번째 거 다섯 아니라면 또 해설하고 똑같아 싶으면 되려면 또 둘 다 제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그렇게 니 같으면 안 되겠네. 야, 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 말이 되냐고. 이 3차 함수의 이 지점이 문제 코어가 아니게 니 같은 문제를 만들겠냐고. 3차 함수 완성도 안 되는데 그럼 뭔 병신 같은 거라고. 아, 당연히 이 아니면 오겠지라고 했을 때 풀이를 봐봐. 이 풀이가 이상하면 네가 이상한 거다 진짜로. 입맞음이 안 되는 거 얼마인데 했을 때 그럼 저것보다 이거 씨막 그래 저거 막 이래 적으라고 막 적어보라고. 그러면 왼쪽에 쭉 그림 된다 이거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게 막 쓰면 여기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여기. 아이고 자 간다. 그림 미안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여기 이렇게 그냥 쭉 꺼봐. 그러면 파이 얘가 지금 알파 1이지 여기 간다.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들어봐. 이게 만약에 어디까지 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알파 5 됐고 여기가 알파 6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럼 알파 5가 지금 이 문제가 결국 일단 내가 이렇게 풀어놨듯이 아니고 집안서 한번 해봐. 이게 잘 되는지. 여기 있으면 된다라고 만약에 하는 게 실제 마지막 정답이거든. 정석이라는 게 뭐다? 그냥 연산으로 쭉 밀어붙였을 때 풀이도 제가 정답이 돼. 근데 잠깐만. 야, 그럼 어차피 얘가 지금 알파 1이가 제로고 여기 알파 2, 알파 3, 알파 4고 걔는 얘 때문에 되는 거고 이게 알파 5인 케이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센 생각에는 이걸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안 나누고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진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진심으로다. 왜? 네가 시험장에서 공통수 하다가 씨발 좀 미안 미적분 풀다가 이래 공통수 다시 갔다가 자 미적분 다 두 개 남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떨까? 존나 다이나믹한 다양한 상황이 있거든. 잘 모르겠어. 이거는 이렇게 풀면 10분은 걸려. 전체적으로 풀면 10분은 걸리거든. 아무리 빨리 풀어도. 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자, 내가 이걸로 풀면 쉽다. 계산이 근데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겠노? 1에 됐다가 맞지? 바로 다이렉트로 알파2가 제로인 거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까지 절대로 가지 않고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만나는 게 있으면 이게 알파2니까 이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빡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케이스는 뭐 이 케이스인데 금방 오류가 나오는데 그거를 먼저 그 케이스 먼저가 잘 모르겠다. 이게 이런 거지. 알파1, 알파2 다 극값이 그 다음부터 짝대 몰라. 어쨌든 그렇다면 얘가 알파2가 되고 자 간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알지? 알파3 아니 알파4 알파5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알파5를 확인했을 때 착 넣어보고 싶어 안 되네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근데 자 방금 내가 말한 거 준민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건규한테 이 문제를 복습하라고 할 거고 어렵지만 추천하는 방법인지 그는 나는 아니다. 이거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 상황에서 그런 느낌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풀면 빨리 풀어진다. 근데 연습하는 문제 풀이고 보통 그 EBS 그 해설 풀이고 이러지 않겠나 봐. 뭔 상황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정밀하게 풀고 싶어서
나중 건 그대로 쓰면 1이 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뭘 하지 마. 조금만 빨리 할게. 유튜브 볼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이 알파2, 알파5가 둘 다 이거를 만족시키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얘를 만족시키고 나머지 하나는 얘를 만족시키겠네? 라고 따져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알파2, 알파5가 둘 다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 미국도 알겠지 맞지? n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 이거에 사인 값들은 뭐야? 빨리 1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1하면 마이너스 1을 여기 1 넣고 1 아니 지랄 이거 해봐. 4개 있지? 4개가 C가 인마 2분이 나와? 절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얘는 예상대로 둘 중에 하나는 얘고 나머지 하나는 얘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알파 5가 제로, 알파 프라임 5가 제로고 코사인 알파 5가 제로인 상황. 이 지랄 본다. F 프라임 알파 2가 제로고 코사인 병신아. 오케이. 요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구나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풀이는 정말 그냥 답이 아닌 것 같은 것부터 먼저 적어요. 답이 아닌 것 같은 것부터 먼저 적었다니까. 한마디로 얘가 알파 1이고 그 다음 바로 알파 2 되고 알파 3, 알파 4, 알파 5 되는 걸 적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까 할 수 있지 이제. 코사인 알파 이거 봐. F 알파 5는 2분의 5파이 나와. 이거 역함수 이분법이나 여러 가지로 다 도움 되니까 건교도 하라 했다. 이렇게 돼. 그럼 그 F에서 다시 넣어봐. 1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1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지금 2분의 1 나와야 되거든. 그럼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사인 F 알파 2가 2분의 1 나와야 된단 말이다. 그러려면 이 F 알파 2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와야 돼. 왜냐고 하면 그것도 알잖아. 아까 봤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약간 확인하는 게 이쪽에서 알파 이 값이 6분의 파이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6분의 파이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뭘 만족시켜야 돼?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첫 번째 값이어야 되거든. 그 첫 번째 값이 얼마인지 네가 해놔야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에 4 좀 더 가야 되거든. 그 값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이 안에 잡것들이 더 생긴다고. 알파 2 이런 것들이 더 생긴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자, 됐고 끝. 이 케이스는 아까 여기에서 미리 잡아봤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좀 많이 내려가갖고 하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다 라고 했을 때 알파 5가 여기 있으면 되겠는데 내가 했을 때 자, 확인까지 하려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 F에다가 알파 5 넣은 것들이 뭐 돼야 되노? 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보다 아래에 있고 2분의 9,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보다 위에 있는 상태의 값 중에 뭐가 얼마 되는 거? 집중.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봐봐. 이 알파 2가 이미 F 알파 2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확정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니까 힘들어 죽겠네 씨발. 이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니까 알아듣고 있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쳐 나와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 그래야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에 2분의 1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네라고 확인하는 순간,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값들 중에 이거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값을 사인을 머릿속에 그리면 나도 알 수 있는데 알아듣나? 마이너스 3파에서 그 티끌만큼 마이너스 6파를 더 가야 돼. 병신아. 이렇게 해놨네. 마이너스 3파에서 하나 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라고. 그러면 계산이 안 복잡하게 이거 그 값 조금씩 쓰니까 아이가 이만 차이가 지금 몇 파이 나와? 딱 3파이 안 돼. 3파이 아이가 맞나 아이가 졸라니 맞네. 인정 아닌가? 얘는 맞아요. 얘는 맞고요. 자, 그럼 6 아니네. 좋겠네. 계산이 그리 갔네. 그 값 차가 얼마노? 3파이 더하기 3분의 1파이 나네. 이런 나쁜 새끼. 다 맞나? 맞는 것 같다. 자, 다 맞지 좀 확인해 볼래? 요것만 확인해 줄래? 그 값 차로 문제를 풀어가면 끝났다라고 그냥 써놓긴 했는데 어차피 족차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 맞니 이거는? 네? 네 뭐라고요? 3파이 차나요? 그 제가 쓴 건 맞나요? 맞단다 경태가. 그럼 내가 지금 바보 돼갖고 3파이 차란다. 그럼 숫자 중에 나를 좀 이쁘겠지.
자, 넘어간다가 아니고, 자, 이 문제는 중요하다. 자, 요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장점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내가, 야, 우리가 지금 이제 43일 남았단다. 아, 진짜 좋겠다, 진짜. 너도 이거를 치면 되게 진짜, 아우, 진짜. 너는 뭐, 결혼식에 대한 준비를 그 와이프 될 사람이 다 하고 있었고, 난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래갖고, 나 미치겠네. 이것도 지금 뭐, 아이고야, 큰일 났다, 지금, 씨. 좀 있으면 그, 못하지, 이거. 미쳐버렸네. 봐봐. 33일 남았으면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 이 문제는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에 대한 문제로 풀어낸다기보다 좀 인식 자체를 편하게 하면서 문제를 쭉 진행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했던 게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태도. 첫 번째, 어떻게 함수를 쭉 제한을 둘래? 그럼 수능에는 항상 똑같네 라고 느끼면 되는 것 같고, 수능 문제는 항상 똑같네. 사람대로 하다 보면 함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면서 H축으로 풀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네. 18번 보면 생각보다 되게 좋은 문제다. 물론 내가 이걸 왜 마지막에 쳐냈지? 앞에 가야지. 이거 풀었을 건데. 좋은 문제, 좋은 문제. 꽤 좋은 문제. 왜 좋은지 말할까? 어떤 케이스를 확인하면 답이 안 되는 건 빨리 나와. 근데 그 다음 케이스의 답을 찾으려면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완전 29번 같아. 근데 29번보다 조금 더 어려워. 조금 더. 그래서 오늘의 나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연습하기 너무 좋다. 이거. 조금만 빨리 줄게. 이거 잘 하겠지만 검규가 봐야 되거든. 오미도 내가 이보다 큰 실수래. 그러니까 1보다 큰 무시가 이거 넘어가자. 공비의 2분의 1에 당황스러운 거지. 그리고 똑바로 이거 보니까 진짜 등비수열이 돼. 졸라 당황스러운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거든.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6월도 9월도 보면 상황 자체는 무리하게 안 나온단 말이야. 아, 좋네. 그 다음에 요거 똑바로 읽자마자 모든 자연수 K 맞지? 1항 2항 3항 2만원 결정된다 했고, 이런 건데 자, 우리가 까불랑거리는 사람은 없지만 자, 요것만 중요한 거 알 거고, 사람이야, 땡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는 거야. 아, 이 문제를 보면 AK 그 항이 K번째 항이 맞지? 이보다 크지 작은 정말 중요하네. 왜 이렇게 쉽지? 이런 거거든.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BK를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물론 이것도 조건이고, BK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BN을 쓰겠지만, 뭔가 이상한데? 이거 N을 써야 되는데? 이상하네? 여튼, BN을 정의할 때, AK가 1일 때랑, 1보다 클 때랑 0에서 1 4, 왜냐면 등비 수열 함수에 음수는 안 나오니까, 맞지? 그럼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AK가 1일 때 0이고, AK가 이걸 때 이것이고, 이것일 때는 이거 찾는 거, 뭐라 표현하면 되지? 이른바 10년 동안 아프다 보면 어색한데, 맞지? 하나도 안 어색하거든. 이게 문제 출발이구나 라고 하면, 내가 다른 이 관련된 비슷한 N제 문제보다 이게 좋은 이유가 딱 하나가 있거든. 풀어보면 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는 이 항이 있는지 없는지가 졸라 중요하네. 느낌 오나? 이 항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거 하나 좋고, 그러면 봐봐, 이 문제가 또 뭐가 좋은 줄 알아? 보통 사람이 비슷하지 않니?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값이 있으면서 넘어가는 상황이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먼저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도 너무 좋거든. 오케이. 그래서 한 달 뒤에 풀어봐. 한 달 뒤에 수능 아직 안 쳤지? 그렇지. 한 달 뒤에 풀면 좋단 말이야. 출발.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푼지 봐봐. 미나가 이런 거 전에 이런 거 잘하더만, 잘한 사람 니 알아서 해. 근데 정명호이 졸라 이런 거 못하니까 그냥 초항이 A고 이래 가다가 이 항이 뭔지 모르겠는데 M이든 니 알아서도 걔가 1이 나온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은 또 병신 같지만 적어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쓸 때 초항이 A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항의 개수가 요 앞에 더할 때 이게 항의 개수가 여기 한 개수 들어가는 거 알지? N-1기다 해서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N개거든? 그리고 요 새끼는 지금 뭔지 알지? 알아듣고 있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남아있는 건 어차피 무한등비급수학으로 쓸 거고, 그러면 요렇게 1-2분의 1분의 이게 초항이고, 그리고 있지? 오케이. 1-2분의 1분의 R 이렇게 쓸 거고, 걔가 21로 수렴한다 했는데, 물론 요런 문제 읽었을 때 수능에서 극한 범위 여기 있는 거 반드시 쓸 거야 라는 태도도 좋은데, 이 문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더라. 그리고 이거 풀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적은 거 느껴지지?
거기에다가 2의 m승 차수 낮은 것도 묶어내고 네 알아서 해라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이 되면 1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로 나눴으니까 2로 나누니까 10이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넘어가면 12가 된다 했으니까 A가 10이라는 미친 답이 나왔네? 뭔가 이상한데? 망했네. 뭐 틀렸나? 망했네. 뭐 잘못했나? 어쩌지? 망한 것 같은데. 뭐 잘못했나? 야, 자 마지막 페이지에 답안지 좀 봐줄래? 이게 뭘 잘못했나? 아, 발견했다. 쌍또라이 짓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틀렸네. 봐봐. 이게 비안해야 되지 비안. 망했다. 용서해줘. 용서하지 마. 됐다. 자, 그러면 연마들은 다 마이너스 붙게 되고, sorry. 망했다. 자, 이렇게 되게 되고, 자, 이 항은 뭐가 돼? 이 항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게 되는 거네. 빼게 되는 게 걔가 21이 되는 거 지압 부잘. 요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내가 답안지를 빼기지. 자, 보니까 뭔가 안 된대. 근데 이게 난 당연히 답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바로 답 찍었거든. 근데 답이 안 된대. 그 답이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선명하지. 왜? 이 계산했을 때 우리 뭐를 알고 있노? A의 2분의 1의 m승이 1인 걸 우리 알고 있거든 지금. 거기에 모순이 생기는 거라. 이 식에서 해봐봐. 그럼 내가 풀이를 왜 안 했냐고 하고 답안지를 봤다니까. 좋구나.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몇 번째 항이 1은 통과해버리고 1은 도달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AM이 0에서 1 사이가 최초로 나오는 M이 있다라고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 거니까. 그러면 넘버링을 이렇게 할 때 내가 N번째 항부터 다시 말하면 요마가 0에서 1 사이가 되는 녀석이야. 근데 최초의 항이야 라고 잡고 얘는 지금 어차피 맞지? 오케이. 여기서부터 전부 다 모등합 쓰고 마이너스 넣고 여기에는 n-1번째 항까지 하니까 똑같은 행동을 할 건데 이 계산했을 때 21이 된다라고 하면 답지를 보니까 답지 받다 했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지. 걔도 뭐냐면 A의 2분의 1의 m승이 0에서 1 사이 나오는 이 식 자체가 다시 말하면 인마가 얼마란 표현이 여기서 나오겠지 당연히. 생각 좀 해봐봐. 그럼 이걸로 가지고 부정부등식이라고 할까? 어차피 답은 안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답안지를 했는가 보니까 M에 넣었을 때 최초로 이 상황이 나오는 M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라고. 노가다라는 거지. 해설지 봤다 했잖아. 내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 봐봐. 그 풀이가 이 문제에서 그거가 나는 굉장히 네가 수능 전에 풀기에 좋은 요소 중에 두 번째고 진짜 잘 만든 문제 같아.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한 달 뒤에 꼭 풀어봐. 왜냐면 18번이니까 너가 안 풀었을 것 같아. 도현이나 미나나 주민이라도 풀었겠지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 깔끔하고 좋은 문제가 현재 잘 없거든. 자, 그 다음에 문제들은 내가 수수로 봐놨는데 그냥 한번 해자해서 가보자. 문제 괜찮니? 15번 한번 가볼래? 아까 도현이가 시간 좀 좀 맞춘 것 같은데 15번 문제 괜찮아. 근데 정영호의 그 거짓말 안 해도 돼. 어차피 너 토요일날 내가 한 거 시험 그 봤니 혹시? 못 봤고. 자, 준비 봤니? 거짓말 안 해도 돼. 반은 봤니? 반. 너 오늘 못 봤지? 안 봤지? 그래.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쉽게 좀 봐달라고 했잖아. 왜 그 얘기 했냐면 요 문제가 또 내가 하여튼 이게 쉬운 문제인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봐달라고 했는데 자 15번 보면 그림을 바로 그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좌표가 있으니까 그림 어차피 그릴 거고 그다음 자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뭐지? 식을 쓰겠다? 뭐 이런 거 좋고 보자. 그 다음에 함수가 자치 함수라 말하지 미안해. 어쨌든 어떤 자치가 있는데 이 안에서만 잘 그리라고 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좀 쉽다 그지? 뭐가? 그러니까 sorry 여기만 잘 그래. I'm sorry. y1은 양수래. 근데 A fit. 자, 여기가 지금 뭐냐면 다시 말한다.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쉬운데 어떤 30번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쉽다. 왜냐하면 문제는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대. 여기 저만 딱 찍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 기울기가 뭐랬냐면 오케이 알파 요 기울기를 뭐 베타 1 잡았었는데 두 개 곱해서 음수라고 했거든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맞잖아. 내 말 동의한다 그죠? 선생님 함수가 여기만 있다고 말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말 안 했지. 함수가 막 이렇게 있는데 함수란다 미안 자취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것과 이것과 뭘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 생각 자체가 이런 거 알겠나? 여기 함수가 있으면 일단은 이건 안 되는 거 맞지? 둘 다 처의 함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둘 다 처 음수니까 기울기의 곱이 서로 부호 만들어 했으니까 문제가 점점 쉬워지는 거라. 결국엔 그 점이 이 안에 어디 있어야만 조건을 만족시키는구나 라는 정도까지 아주 쉽고 마지막도 굉장히 쉽지. 왜? t라는 게 누가 봐도 논술을 안 해도 탄젠트 차라고 지금 말하는 게 너무나 좀 압도적으로 느껴지거든. 맞지? 그럼 알파 베타라는 거 실수를 꼭 하기 싫으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범한 생각들 있지. 평범한 생각들, 교과서적인 생각.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누구도 충분히 알겠지만 여기 바로 t구나 쪽밥이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잠시만 이거 한번 살짝 잡아봐도 좋고 이렇게 뭐나 아니면 t라고 하면 영생 서정호야 개색이 틀린데 자 이게 탄젠트라고 안 붙어있네 앞에 미안하다. 그럼 이걸 네가 세타를 잠깐 잡았을 때 툴이 외곽으로 풀듯 또 이렇게 뭐 빼서 풀듯 and yourself 그럼 너 외곽으로 푸는 게 이제 동충 외곽으로 푸는 게 좀 더 안정적인가? 어떤 네 알아서 싸워. 자 그래서 세타 드레이 요거 알파 베타가 있을 때 너무나 안정적으로 되는구나. 그러면 따야 세마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이와야 되는 논술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쉽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까 이거 논술 할 때 마찬가지 탄젠트 t라는 게 존나 세타구나. 오케이 인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왜냐면 이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거 쉽네. 그래서 요식 하나를 딱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의 아쉬운 요소. 왜냐하면 이미 사설이나 너무 많이 나왔던 거. 수능에서는 볼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정점 두 개 있으면 논술하는 사람들 봐봐. 어차피 2차 곡선에서 타원하면 쌍곡선인데 타원하면 쌍곡선인데 이거 지금 타원하면 쌍곡선 아니다 이거 우원이다 이거 뭐 이런 빈칭만 생각해두고 보통 이런 거 있다 이거 그죠? 요런 각이 일정하다. 물론 이건 일정하다고 하진 않았지만 자 이 각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뭐 원주각 중심각 생각하면 지금 수능에서 완전 진짜 기본이거든.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쉬는 게 원이다 라는 거 많이 봤다. 맞지? 사설 문제집에서 그죠? 그런 사고는 쉽다. 근데 이 문제가 저렇게 내기 좀 애매하니까 마치 여기 하면 120도면 10도 되고 여기가 10도 60도 되고 여기 하면 120도 되고 이지를 하는 거 완전 생기죠. 보통 그 서정대학교 이런 거에 나오는 거 졸라 쉬운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런 툴이네. 그럼 봐봐 이 상황에서 원이라는 기하가 왜? 이 각하고 이런 관계가 봐줘 어떻게 생겨야 되겠노라고 했을 때 뭘 하지 마. 이런 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이유를 말을 해보자. 이유를 봐. 자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아이가?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봐봐 시작. 3초만 뭐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느낌상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진짜로 인정. 자 t가 양수란 말이 있네. 자 얘가 플러스란 말이 있네. 그러면 바로다 인정. 왜? 봐봐 이 기울기가 어차피 뭐 두 개 기울기 곱이 뭐식이라는 거 음이라는 얘기는 얘는 뭐라고? 빨리 0에서 2분의 파이라는 얘기고 얘는 양이랑 썰이 너무 왜 이러지? 양이라는 얘기는 0에서 2분의 파이라는 얘기고 음이라는 얘기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라는 얘기거든. 동경이 그 말인즉슨 두 개 합 이게 뭐라고? 이게 이런 툴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알겠나? 당연하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린 이유 한번 잠깐만 봐볼래? 부탁.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런 논리 아니겠나? 지금 얘 사이버칙 쓰겠다. 사이버칙. 여튼 우리가 지금 문제 살았는데 이러한 자치들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발견하는 게 좀 전형적이면서도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그 중에 문제에서
x축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하세요 또는 미분하세요 이런 문제일 거니까 적분하세요 이런 거니까 아 요런 문제네 라고 하면 그냥 가천대학교 의학계학 논술도 되는 거 같고 뭐 그냥 무난하다. 자 그때 이제 전주민이가 사이버층 안 쓴다 다 때려박치기 볼 거고 그럼 반지름은 얼마 돼? 사인 2 사인 세타가 되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2 사인 세타가 될 거고 맞나? 잠깐만 사인 세타분의 2가 2r 평시간 잠깐만 미안 사인 세타가 R은 얼마고? 사인 세타분의 1이네. 이런 미친놈. 용서해줘. 사인 세타분의 1되네. 그러면 얘가 결국에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요 최적 구할 때 부재고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안 한 사람 없을 거고 부재고로 할 것이고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이걸 더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왜요?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직사각형 넓이는 2 곱하기 요 길이고 그자? 요 길이는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했을 때 얘가 세타니까 여기는 2세타가 되고 여기는 2세타가 되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r 2분의 1 r 제곱 잠깐만 2분의 1 r 제곱 계산이 약간 그거지겠네. r 제곱 2세타 자 오케이 말이 그거 더하기 오케이 2 곱하기 요 길이는 맞지? 직사각형이 뭐 하는지 모르겠네. 요거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라는 게 여기가 지금 2세타 이거 세타니까 그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얼마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이네.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 곱하기 2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2 곱하기 2 A씨가 짱 요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A씨가 짱 됐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미분하거나 적분하라는 거다 그죠? 오케이 자 미분해서 3분의 루트 3 넣으라 했는데 얘가 망했네 FT가 있으니까 그러면 F 프라임 얼마고 3분의 루트 3 넣으라 했으니까 3분의 루트 3 넣으라 했으니까 얘를 세타간이 미분하고 그죠? DT분의 2세타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럼 여기는 뭐 19대 제곱이 쉬우니까 t가 미분하는 게 이게 19 이렇게 하자. 코사인 제곱 t분의 1에다가 dt분의 d세타 하시고 그러면 지금 t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t가 3분의 루트 3 세타가 36분의 8 빼기시나 그럼 세타가 6분의 8이고 세타가 6분의 8 이게 하시면 된다. 자 이런 문제인데 난이도는 모르겠고 수능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근데 내가 시켜본 이유는 나름 있다. 있고 그래서 수능 전에 풀어보기에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거를 내가 도현이면 한 일주일 전에 푸는 걸로 추천하진 않는다. 그때 내가 이 문제를 도현아 한 번 더 풀어봐라 주진 않을 거다. 그 직전에는 그냥 논술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 어렵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전형적이면서 뭐 어떤 약간 강요하는 행동의 문제고 그런 것 같아. 자 됐고 탄젠트를 너무 사랑해야 되니까 선택한 이유가 솔직히 조금은 있다. 조금은 있고 자 16번 봐봐. 16번을 보면 이거 하지 말자. 이거부터 먼저 하자. 뭐 어떻게 하면 좋겠노? 10번 한번 잠깐 도현이 토리를 내가 계속 하는데 도현이가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 문제를 조금 헤매던데 요게 팬 생각에는 한 요런 느낌 같더라. 2년 전 9월 평가원 29번처럼 정말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개념이나 또 어떻게 보면 또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요게 내가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급수 수렴하고 그 합은 8이라 했는데 안에 거 보면 사실 네가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거 어차피 부분분수 해봤자 식이 정리가 안 돼. 이것도 알겠지만 뭐 b 빼기 a분의 1분 다 주고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네가 이렇게 풀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규란 친구한테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니까 이걸 쌤이 이걸 이래 써봤자 왜? 어차피 AK 어차피 이거 어차피 다 K에 관한 식이니까 다 뭐 K가 결정되는 거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네가 이걸 부분분수로 써봤자 합차로 써봤자 이 행동 말고는 안 되거든. 거기에서 네가 K가 1부터 N까지 쓰고 여기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소거되는지 소금 안 될 새끼야. 어차피 다 쳐놔봐. 맞아 안 맞아? 맞잖아. 1 넣으면 여기 조금 남고 2 넣으면 여기 조금 남고 이 질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다음의 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 번 더 보면서 어떻게 풀라는 걸까라고 보게 될 건데 이거는 그냥 이래 가자. 요걸 보면 얘가 지금 얼마야? 쌀이야 값이다. 자 2k 플러스 1. 요런 거 보이는 거 그죠? 2k 플러스 1. 그러니까 시그마 특성을 말하는 거니까 다
사실은 그 수능 기출, 요 9월 기출 문제랑 존나 유사하지. 얘가 그래 인정한다. 여기 극한 보내면 0돼야 되고 극한 보내면 0돼야 되는 것도 사실 수능에서 쓰는 게 나는 못하고 생각하는데, 자 그걸 네가 썼다고 쳐도 얘 수렴값이 8이고 여기 마이너스 4라고 있으니까 이거가 뭐는 볼 수 있다? 아 이 두 식을 딱 보면 씨발 뭐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맞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게 물론 쪼개져야지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치? 여기에 지금 어디 있노? 연마 보인다 그죠? 그러면 이거 문제 풀 때 위에다가 2를 곱하고 맞지? 두 개를 쳐 더하겠지. 두 개 쳐 더하면 연마랑 연마가 남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네가 풀었다 싶으면 그냥 뭐 적당히 잘한 거 아닐까. 3초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다. 망했다. 안 망했다. 자, 안 망했어. 망했나? 안 망한 거 알고? 조연아? 망했다. 얘랑 얘랑 없애줘야 되네. 그래야지 이렇게 치를 갚으네. 그래 내가 합성을 좀 뭔가 이상하더라. 내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생각했는데 용서해도. 그래서 얘랑 요랑 없어지는 게 해야 되겠네. 근데 방법은 어차피 똑같네. 위에 2 곱해서 빼면 되겠네. 빼면 그러면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 남으니까 여기 뭐 BK라 두면 내가 BK 플러스 1 든다 정도는 답을 볼 거고, 쭉쭉쭉 가면 문제가 풀어지기 위해서 다 조건을 보니까 맞지? n의 극한 보냈을 때 어차피 이거 3초만 맞네. 이거에서 이거 빼가지고 극한 보내면 여기 n번째 항이 남는데 걔 라인은 어차피 제로라고 했으니까 A1 물어보는 게 뭐 자연스럽고 10번은 우리가 이랬으니까 내줄 사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뭐 그런 문제고. 그래서 혹시 망했으면 초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7번 문제도 마찬가지.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답안지 모른다가 답안지 뭐 필요도 없다. 11번은 말로 할게. 내가 지금 어떻게 했을 거야? 11번 잠깐만 이거 좀 눈깔 좀 풀이 한번 네가 푼거 한번 볼래? 12번 문제를 내가 넣은 이유가 무함수 연속 뭐 1번에다 쓰고 국값 있네. 그 다음에 1에서 2값 정족부 결과가 있네. 그래프 그려서 안 할 것이고 뭐 판을 칠때 모르겠고 안 할 거야 잘. 난 나주권 보니까 뭐 이런 거다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누구도 잘 안다 알아도 무조건 도와줬어요. 얘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라 갖고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어차피 평행이동 구간을 하라는 얘기라고 지금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다 그죠? 왜냐하면 함수가 1에서 3까지 주어져 있으면 맞지? 여기가 좀 불편한 게 아니고 1에서 3까지 주어져 있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노? 2에서 4까지 정의되지. 2에서 4까지 정의되고 1에서 3까지 정의된 것에 이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어디에서 나온다? 2에서 4까지 나온다 이런 건데, 보통 요럴 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100% 평행이동 문제거든. 맞지? 그 문제를 딱 보니까 맞네라고 했더니 아니네가 아니고 뭐야 씨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이거죠? 얘는 뭐가 나와 있냐면 요렇게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맞다.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상황 인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왜냐면 당연하지. 1에서 2까지 함수가 정해져 있다 해도 그 도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 곱한 게 1에서 0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는 게 1에서 2까지가 0에서 1까지의 도함수에다가 x를 곱한 거에 부호가 반대는 되는 함수값을 가진 함수의 시각 이거 그림이 그려지냐고. 그래서 이건 뭐야? 아니고 얘는 함수의 평행이동과 부분적분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문제를 보고 인식을 하는 게 이게 수능 문제 같지 그죠? 근데 물어본 걸 보니까 9에서 10까지 물어봤고 질문이 아니고 얘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연이가 이걸 어떻게 풀었다. 이게 답은 좋은 문제라 했다 분명히. 물론 막 노가다해서 답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 얘가 결국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잠시만 뭐가 주어져 있었지? 사랑해요 미키스 하면서 요렇게 가서 문제 풀면 두 번 더해서 이게 규칙이 있네 라고 풀게 되고, 만약에 똑같은 거지만 알아서 하세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네가 푼 게 난 좋다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오케이. 얘를 구분했을 때 뭐가 수열이라면 오해하지 마. K 플러스 1 FK 플러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수열의 형태처럼 뭐가 남거든. 그럼 거기다 시그마를 취하면 쫙쫙쫙쫙 바로 날아간단 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어 모의고사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를 좀 더 깊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좀 퀄이 있다라고 알게 된다. 물론 노가다를 해도 풀어진다. 노가다도 풀어지고. 13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네가 잘 하시고 매번 만날 때마다 13번 같은 문제는 어차피 양력을 하나 두는다. 근데 이 문제가 좋은 요소가 있냐 그러면 그냥 평범한 문제다. 13번은 진고가 내 만날 때마다 이런 문제 3점짜리 4점짜리 하나씩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됐고 12번 문제는 도현이가 잘 푼 것 같다. 12번은 조금 무난하듯이 그죠? 그치? 그렇지. 12번 문제를 만약에 저기 누구야? 쌤이 한 2등급 수준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해도 문제가 무난한데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는지 한번 보면 이건 나 풀지 말까? 뭐 도현이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풀지 마. 할까? 잠깐만 얘기할게. 그래서 문제가 실수 t라 했으니까 윤서가 어떻게 푼지 하자. 그럼 윤서가 지금 요런 함수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실수 t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tx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t가 양수면 어떻게 되지 음수면 어떻게 되지 모르겠으니까 얘가 시더라고 t가 양수로 치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왔어요. 자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렸다고 치면 함수 자체를 두 개를 이렇게 그리게 되겠지 그죠? 사랑해요 하면서 마시마 자 이렇게 그리게 된다. 자 그때 문제 출발. 근데 내가 t가 결정을 하면 fx 결정되기까지가 그 t 결정하는 건 잘 할 거니까 물론 나는 지금 t가 양이면 트리즈로 출발했으면 나의 선택지는 t가 이쪽에밖에 없다라 해서 하나 딱 선택하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럼 공통수학 14번처럼 네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 봤을 때 항상 성립한다고 했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논리로 풀 것이냐 그래프로 풀 것이냐 아니면 이번 공통수학 21번처럼 논리로 풀어가되 어느 시점에서 그래프로 인식할 수 있지라고 하거나 그래서 요즘 수능이 대세니까 나름 이런 심플한 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라는 뜻이 아니라 부등식은 오래 볼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얘 딱 봤을 때 사람 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거를 못 그리는 얘를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새끼가 뭐냐면 딱 3등급 4등급이지. 얘를 그리는데 시간이 안 걸리는 새끼가 정상적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여기서 이 차이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이게 1이다 이렇게 그리지 않다. 그렇게 되면 함수가 결국에 왼쪽의 함수가 확정 함수고 오른쪽의 함수는 방금 내가 t를 예를 들었을 때 함수가 확정이 되면서 이 새끼가 모든 실수 x에서 밑에 있으라 했으니까 문제가 쫄라쉽구나 라고 풀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해보자 라고 해서 문제를 풀 때 물론 이게 또 28번이건데 28번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로 푸는 게 맞구나. 자, t가 양수일 때 포트폴리오 한번 잡아보자. 자, 내가 윤서인데 왜요? 그냥 내 맘대로 말한다. t가 여기라면 뭐 어찌 생겼지? 라고 했을 때 t 왼쪽에 뭐 생겼노? t의 왼쪽 sorry t 왼쪽에 t 오른쪽에 아이고 시부라. 그럼 걔가 마치 내가 기하에서 k만큼 표현했고 k가 당연히 뭐 또 뻔한 거 아니겠나? 뭐 t에 관해서 뭐 gt를 실현하겠지. 그러면 이 말을 쳐올리고 내려갔을 때 이 같은 문제를 뭘로 만들고 최대 아니겠나? 그렇지 않다 새끼야. 저 올리갖고 그러면 제일 올라가봤자 실은 이래 되는데 뭔가 찜찜하니까 t를 좀 움직여 봤더니 진짜 맞구나. 실은 맨날 맞네. 네가 본 거야. 그러면 그때 t는 1이라고 확정 지으려고 하면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수능 문제가 자주 이렇지. 그러니까 음일 때는 조심해서 보라는 거고 너무 쉽다. 됐고 음일 때는 그래프가 내가 이미 기억이 나니까 택배되지 마세요. 왼쪽에 얘고 오른쪽에 얘라고 잡든 왼쪽에 뭐라 잡든 이거 알았어. 근데 잠깐만 이거 연소함수란 말 있나? 3초만 기다렸어. 없네 없어 상관없다. 됐고 자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된다 했을 때 K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뭐라 했지? 자 뭐 이런 느낌이 됐다고 하면 그때 K의 최대값이니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알파로 두고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죠? 맞지? 그러면 얘를 알파 콤마 거시기를 했을 때 여기에 함수값하고 여기에 직선의 함수값하고 여기에 미분계수 서로 똑같다 식을 딱 쓰겠지. 그러면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데 검교 이런 거 잘 못하지. 문제를 못 푼 게 아니고 계산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 그때 GT가 양함수로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아니면 진짜 재수 없으면 그냥 나온다 치자. 어차피 양함수로 안 나오는데 t-1분의 GT는 양함수로 나온다면 어차피 GT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GT는 무조건 뭐라 나온다? t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에 수가 100개 다 건다. 100개가 여기 다 건다. 어차피 t-1로 남은 형태가 양함수로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인마가 GT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엔 요 K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의 Y 절편 자체가 뭐가 된다고? T가 식으로 나오니까 정리해보면 도현이가 잘했을 거야. 도현 똑같이 풀었지?
땡큐. 자, 안 푼다. 자, 계산 네가 하시고. 그런 뭐 그냥 적당한 퀄리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자, 16번 우리 잠깐 보자. 16번. 그리고 방금 문제가 유사가 만약에 80점에서 84점이라고 말하면 집에 가서 계산해 볼 만한 가치니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한 준비 정도 하면 방금 계산은 내 같으면 안 해거든 생각한다. 그러니까 88점 넘기면 안 해야 된다. 방금 문제는. 16번 보면 자, 문제를 도현이가 맞았니? 그럼 대답 좀 해줄래? 시간 좀 걸렸지? 도현이가 대답 안 하네? 우리 또 했어. 미나 맞았니? 아, 미나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나? 미나 이거 맞았니? 미나가 대답 안 한다. 자, 그래. 갈게요. 잠시만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빠르게 풀어볼게. 자, 2 코사인 3파이 x 우리 윤서가 이쁘게 살짝 그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렸는지 모르겠고 AB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상수인데 0은 절대 안 해. 졸라 중요한 말이지. 그 다음에 x가 0 넣지 말고 3 넣지 말자라도 진짜 중요한 말이지. 됐고 그 다음에 gx는 극한 보내면 돼. 이거 시간 아까우니까 진짜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요 포인트만 좀 n에 뭐가 들어가는 거지 알고 풀자 그냥. 그러면 이거 뭐라고? 숫자니까 1이다 임마 하고 fx에 2n 플러스 1 dx bx는 마이너스 1이다 임마. 됐다. 자, 그러면은 x가 되겠죠. gx 극한을 n에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러면 당연히 fx랑 여기 비교 대상이 gx는 못했는데 1이니까 더 쉽네. 그러면 fx가 1일 때라고 문제 형님 바로 쳐 틀렸고 여기가 얼마? 1하고 마이너스 1 또는 fx의 크기. 자, 이 문제가 자 다시 이런 관련된 문제를 한 3주만 안 풀어도 시험장에 29번에서 네가 뻘짓을 할 수 있다. 1번 크기인가 이제 크기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수능 시험장 29번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발차가 됐다 하자. 이런 상황이 왠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확률이 더 높다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마는 2고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그다음 또 연이 자 1, 마이너스 1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실수 요소 됐고 나머지 요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1이거나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포인트들의 값들 따로 신경 써야 되는 것과 이 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어차피 영영되는 것과 요 레인지들은 어차피 무한대 보내면 뭐 되는지 아니까 시간 관계상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아 맞다 시간 0에서 3까지만 하라 했다. 잠시만 0에서 3까지면 3파이분의 2파이는 6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라 했네. 자, 그럼 9번방 치고 약간 귀찮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레인지라고 표현을 조금만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함수는 뭐가 되냐면 무한대 되고 나누면 진짜 맞으니까 진짜 맞고요. 방식가 진짜 A 되는 거. 진짜 A다가 이거 AFX네. 자, AFX 내보고 그 다음에 요런 레인지는 똑같은 거니까 쌤이 시간 아까우니까 요렇게 표현해 놓을게. 요런 값들은 당연히 영어로 할 거니까 진짜 맞나? 좀 더 진짜 맞다. BX다 BX. 자, BX 내보고 어차피 A 어차피 숫자 B 숫자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어차피 좀 따자. 데리고 넘어가자. 그 다음 뭐라 할 거냐면 요런 점들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면 여기 점들이 이거 함수값 좀 크게 같지만 그 함수값들은 2분의 그쵸? 진짜 많나? 완전 많다 임마. 2분의 자, 됐고 간다. 이 값하고 이 값을 다르게 써야 되겠네. 물명 계산 먹기인데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수능 99분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 2분의 갑시다. 한 번만 합시다. A 플러스 1x. 얘는 함수가 물론 x에다가 얼마 넣어야 되는 건 달라지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괜찮지? 2분의 아유 참아. 자,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렇지? 자, 그 x 값들이 뭔지 알거든. 걔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자, 질문 좀 보자. 문제 제대로 안 봤다 사실. 자, 상수 p를 상수 p가 다시 상수 0에서 3 사이에 시간 좀 많이 걸리네, 그죠? 자, 이제 넘어가고 p에서만 부려새끼 새끼야.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뭐 말하는 거냐면 p에서만 부정속이라는 게 결국 봐봐. 이렇게 우리 함수가 그려지는데.
불연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너도 알지만 fx가 1 되거나 마이너스 1 되는 그 x 값들이란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이제 그 중에 뭐만이라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연속이라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문제를 풀어갈 때 3초만 잠깐만 6, 3, 2 맞아? 6, 3, 2분의 3? 우리가 잘못했어요. 왜요? 3이면은 반주기만 가야 되잖아요. 열린 거가 0부터 3이니까 여기 6인데 fx는 3, 8이면 x인데요. 여기가 6인데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반주기만 가야죠. 왜 지금 하나? 자, 여기가 얼마지? 3이고 얘가 2분의 3이다 그자. 여기는 제수 1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야, 이 사람이 한번 뻘짓한 거 쫄리가고 지금 여기 2 맞지? 네. 아, 제수아리 땡큐. 자, 그러면 이제 쉽다 그자. 여기다가 우리가 1 넣은 것 같으면 자, 첫 번째 기억 케이스. 근데 풀이를 내가 하는 거 누가 볼 필요 없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네. 아유, 모르겠다. F로 좀 나오니까 이것이고 동시에 얘는 다른 거 써야 되겠다 그자. 여기에다가 동일 하지 말까? 시간 아깝나? 이거랑 자 여기가 지금 아까 2였지? 그러면 F에다가 이명의 다른 이 상황이 우리가 확인할 첫 번째고, 다시 말하면 P가 얼마일 때 이게 기억이 P가 2에서만 불연속일 때고, 그 다음에 아유 하기 싫어 P가 1에서만 불연속이면 얘랑 같고 얘랑 다르다 이렇게 식을 쓰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좋다 말았다. 왜냐하면 근데 물론 작년 30번을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번 30번도 마찬가지는 아니고 용서해줘 6월 30번도 마찬가지인데 연산해서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이 문제는 딴 게 없고 요때 A, B가 엄마고 나온다. 그거 알지? F의 숫자거든. 그러면 A가 얼마이고 B가 얼마일 때와 A가 얼마이고 B가 얼마일 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와? GX 그래프가 그려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함수, 여기 값들, 여기 함수, 여기 함수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지? 최대값 마이너스 P를 가지고 했으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2, 최대값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각각 상황상 시간만 계속 쓰는 거지. 그렇죠 이거? GX가 확정이 되니까 최대값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보는데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게 맞지? 열린 구간에서 그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오른쪽에 함수값이 구멍이 쳐져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 정비를 정확하게 몰라도 기하를 누군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꼼꼼하게 보면 이게 최대값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판단을 네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답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라라 그냥 쭉 계산하라는 건데 될 만한디? 야 이게 실력이지. 난 이런 16번 문제를 쫀쫀하게 8분 정도에서 맞추는 건 실력인 것 같고 이 문제는 제 생각이다. 76에서 84 사이 R을 위한 문제 같다. 16번 문제는 아이고 17번 잠깐만 보자. 17번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지난주 화요일날 그때 용원이는 수요일에 시간제 가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연세들 떨어지고 하면서 왜 가가지고 바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자 역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게 기하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는 수능에서 근본적으로 꼭 알자라고 그때도 말을 했고 심심풀이 땅콩을 한 번만 더 말을 하면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그때 이 문제인지 아니까 한 게 안 중요하다. 이 함수의 인버스라는 건 중자장이니까 여기 값 기준에서 자 여기에 짝대기를 그었을 때 요거를 xt라고 했을 때 그냥 조금만 표현하자. 그럼 이 문제가 a만 구하고 실제로 문제 풀이는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요거나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한 번만 부탁 좀 하자. 자 그러면 인테그랄 자 똑같이 갔을 때 이거를 yt, xtt가 좋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알파 t, 베타 t 이렇게 할게. 여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0에서 어디까지라 했을 때 얘를 뭐라고 할까? 그냥 루트 2분의 뭐 1 이렇게 나올 때 하자. 그때 자 짝대기 꺼서 어떤 함수 짝대기 꺼서 나오는 x 좌표를 어떤 함수 gt라고 했다 하자. 그러면 gt, dt를 마지막에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고. 그럴 때 내가 B반에서 이거 말고 B반에서 뭐라고 설명을 마지막에 해줬냐면 우리 제가리 일하면서 봐봐. 이 함수에 이게 원함수였다 그지? 쉬워도 봐줘. 쉬워도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역함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는 결국에 인마가 뭐야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봐. 얘가 지금 역함수 아이가. 그러면 문제에서 읽었을 때 t를 그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요 구간 안에 문제가 t가 있다라는 거 문제 있었을 거다. 그때 x 좌표를 gt를 했으니까 맞지? t가 0에서 요 값도 문제 너무 똑같나? 이랬다 치자. 너무 똑같지 않지? 그러면 t가 이 레인지 안에서 좌측에 만나는 그 문제는 이거 두 개 x 좌표 중점이었다. 이거 두 개 돼서 2분의 1로 나오면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 범위에서 왼쪽에 만나는 좌표를 알파 t라고 하면 되지. 그때 이 gt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t가 여기 있을 때까지 중에 왼쪽에 만나는 x 좌표의 역함수라는 게 요렇게 생겼어라는 말은 내 말 동의한다 해봐. 요게 x 좌표인데 실제로 그 역함수에서 이마 x 좌표는 요 길이가 되는 거니? 부탁 좀 하자. 쌤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라는 거 아닌데 사람이면 아는데.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x 좌표들의 합이라는 게 뭐냐면 부탁 좀 하자. x 좌표 합이라는 게 역함수에서 뭐 말하는 거야라고 하면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 아닌가? 요거랑 똑같다? 부탁 좀 할게. 그러면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가 움직여야 할 때 왼쪽의 x 좌표들을 정적분하라는 얘기는 요 넓이를 말하는 게 진짜 맞다라는 거를 공통수학이 아니고 무조건 처음 배울 때 이게 f고 이게 f 인버스면 초등학생도 알게 되는데 뭔가 이상한 자연스럽거든. 왜냐하면 너도 알잖아. 이게 f가 f 인버스인데 f 인버스를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라고 하면 너는 분명히 결국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 맞잖아, 그죠? 그러면 방금 내가 애가 이렇게 했다. 야, 이게 대충 알면 너는 내 설명 안 듣는 것보다 못하고 집에 가서 네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맞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해놓지 않을 거면 그냥 무조건 계산으로 식으로 풀어야 했는데 식으로 풀어도 너무 당연히 그래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맞지? 왜냐면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알파 t라고 내가 뒀을 때 내가 지금 알파 t 왼쪽 알파 t를 뒀으니까 그럼 쌤 우리 나름대로 약속대로 맞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t 대신 치환적분할 때 t 대신 뭐? g 인버스 t 이렇게 넣기로 했으니까 맞지? 인증? 그럼 여기는 g 인버스 t는 뭐돼? t 되는 건 당연하고 이거는 g 프라임 t dt 되는 거 당연하다 아이가. 물론 무슨 말인지 알지? x라 두자. 다시 할게. x라 두 다시 한다. 그럼 얘가 x가 될 거고 얘는 g 프라임 x dx 이렇게 될 거고 위끝 아래끝 얘가 바라볼 때 그자 내가 지금 봐봐 t를 뭐라 뒀지? g t를 내가 뭐라 뒀노? 방금 t를 뭐라 뒀지? gt가 뭐였노? 이 함수 이름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함수가 뭐였지? 이 함수를 그냥 f라고 하면 되는 건가? 문제에서 f라고 할까? 그러면 다시 하자. 요걸 다시 합시다. 정신 차리시고 t를 f 인버스 x라고 치환했다고 할게. 그러면 여기는 x가 될 거고 얘는 f 인버스 프라임 x dx가 될 거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t가 제로일 때 x 값은 얘가 될 거야. 맞지? 자, 요 값이 여기 들어갈 거고 t가 얘일 때 x 값은 얘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알잖아, 그지? 얘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하고 얘를 이분하는 부분 적분했을 때 이게 역함수잖아. sorry. 야, 오늘 수업 한 4번 정도 내가 미친 짓 했거든?
야 여기가 맞네. 다시 돌아갈게. 정신 차렸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여기에 x좌표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에 x좌표가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 그자.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식을 써봐. 그러면 똑같이 뭐가 나와? 여기에 최적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느낌 오나?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이거를 그때 용원이가 그 시대에 갔을 때 집에 가서 해보라고 했거든. 수요일 그 간단한 문제 풀 때는 이쪽 확인할 때도 진짜 내가 비반에서 뭐랬냐면 야 다 필요 없어 그려 새끼라고 해도 되는데 시험장에서 너 같으면 이렇게 그림이 이쁘게 그려지는 문제가 네가 대수님이 내겠니? 이게 끝에야 내 문제가 중요한데 무조건 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논리도 알고 그림도 알고 식으로도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되고 실제로 해보면 얘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내가 그때 수요일날 그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집에서 해보라 했거든. 자 얘기하는 이유가 그럼 17번은 뭔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난 더 쉽다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너무 압도적으로 뭐라 물론 F2분의 9가 0일 때라는 건 결국 뭐하라는 얘기냐면 나 조건에다 맞지? 모든 사람 집에 가세요. 얼마? 2분의 7 넣어서 F2분의 7을 찾고 다시 F2분의 5 넣어서 찾고 2분의 4 이거 가라는 얘기야. A 찾아라는 얘기는 행동을 해서 함수 방정식에서 답을 내고 A가 얼마 나왔어? 뭐 끝났어. 됐고 그러면 이 함수에서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N이 1일 때는 답안지도 있을 거야. 답지 안 봤는데 답안지 그림으로 안 풀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선택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N이 1일 때는 N이 1일 때는 오케이 요렇게 생긴 거에서 여기 틀렸네. 여기야라고 했고 여기야 맞지? 오케이 인정. 자 그러면 3일 때도 마찬가지 4일 때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면 시간 좀 아깝다 안 아깝나? 자 요런 넘버링이 될 거란 말이다. 맞지? 그러면 결국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이 아까 그때 수행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는 게 뭐 걔를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도대체 뭐고 계산을 시완적분에 쓰더니 정확하게 그 형태가 나오는 게 뭐고 라는 거를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컨펌 확인을 하고 이 문제가 당연히 얘가 답이다라고 하면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야 결국 초딩 문제지 이것만 계산하라는 얘기지 직사각형에서 여기만 계산하라는 거라고 답안지 말하고 그림에서 그림으로 안 풀었을 확률이 제로라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요것만 척 빼서 풀었을 거야 아마 해설지가 아니지 않을걸 둘 맞지? 해설 보면 알 거다. 자, 이거 지우면서 내가 뭐랬냐면 이 문제를 보고 한 번만 더 역함수의 정적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